네, 안녕하십니까. 깐센클럽 강정윤입니다. 이번 주 오늘이 이제 4거래일째이자 금요일인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3일 동안에 국내 증시가 상당히 크게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시가 하락한 가장 큰 배경 역시 국내 자체적인 문제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선 1차적인 부분은 코로나 이 부분이 수도권에서 재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고 그 외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결국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 고객 예탁금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라는 부분하고도 크게 연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리 자체가 올라갈 때는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지금같이 국내 자체적인 악재라든지 시장에서의 어느 불확실성 요소가 부과가 될 때는 오히려 투자 심리가 더 약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동안 신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오히려 크게 하락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국내 증시 자체가 앞전에 8월 달에 상승했던 부분을 전부 다 반납을 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가. 그럼 현재 구간은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됐는데 이 구간이 진짜 바닥이냐 아니면 조금 더 하락을 열어둬야 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전일 국내 증시가 3.66% 상당히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지수로는 2,174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이제 16조 8천억까지 늘어났다가 되고 외국인과 기관에서가 2,800억, 그 기관에서가 8,200억이라는 대규모 매도를 했다가 되죠.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가 1조 이상을 다시금 순매수를 하긴 했었지만 이 순매수 자체가 적극적인 매수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그런 관점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특히나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5천억 가까이 나타났다는데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은 역시 선물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베이시스가 장중에 약화된 부분 이 부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거는 뭐냐면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 3.8%라는 급락으로 마감이 된 부분은 똑같았다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의 매도를 하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베이시스를 약화시켰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는데 장 마감 무렵에 그 부분을 대부분 축소하는 과정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서 파생이란 부분이 늘 중요하게 방향을 잡아주고 어느 정도 변동을 키운다 이 부분은 동일한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가 파생 시장에서는 거의 전체 거래 비중의 7, 80% 차지하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현물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최근 들어서 매매의 중심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파생 시장에서는 결국 외인들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부분이 상당히 증시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막판에 축소를 하면서 결국 누적 순매수는 32,000개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다음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락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791포인트 정도로 마감이 되었고 거래대금이 15조까지 마찬가지로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부총리가 공매도를 재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기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그나마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변동성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동일했다가 되겠죠. 자, 바로 수급을 좀 보도록 하죠. 전일 선물 시장인데 선물 시장에서 우선 밑에가 전일 시간대 흐름인데 시간대 흐름 잠깐 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이 2시 40분까지 선물에서 약 12,000계약의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36,000계약까지 늘려놨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비중 자체가 상당히 컸었는데 이 부분이 장 초반부터 해서 꾸준하게 매도세가 확대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베이시스 악화가 상당히 컸다가 됩니다. 근데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외인들이 선물 매도를 축소하면서 결국은 장 마감 무렵에는 2,400계약 정도로 축소했다 됩니다. 그럼 10,000개 가까이를 축소했다는 건데 그럼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도를 축소할 때 다른 쪽에서가 그만큼 선물 매도를 했다가 되는 건데 그게 바로 투신이 됩니다. 그래서 투신권 같은 경우는 2시 40분까지는 소폭의 선물에서 매수를 하다가 장 마감 무렵에 미선물도 약하고 시장에서 우려감이 커진다 되니까 이쪽에서 역시 6,400계약이라는 매도를 확대했다가 되죠. 그래서 누적을 보게 되면은 누적 자체가 투신권이 결국은 24,000계약이라는 누적 매도 포지션을 가진다가 돼버렸고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32,000개 정도의 매수 포지션 여전히 높다가 됩니다. 그러면 앞전에 6월 만기 이후로 투신권에서 선물 누적 매도가 가장 많았던 날이 언제였냐면
6월 15일이었는데 이때가 22,000개까지 매도가 나왔던 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날이 국내 증시가 6월 만기가 끝나고 나서 5% 가까운 급락이 나타났던 날인데 그때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투신이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투신권에서는 주식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선물 쪽에서만 누적 매도가 금액으로 따질 때 약 1조 6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 투신권에서는 숏 커버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전에 6월 15일 날 급락하고 나서 그 다음날 강한 반등이 나타났었는데 오늘도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물 쪽에서 바로 보게 되면은 선물이 이제 앞전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 투신권에서 매도한 거를 물량 받고 했던 날이 바로 이 6월 15일이었는데 이때가 지수가 5% 가까이 하락을 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그 다음날 바로 나타내주면서 그 전날의 하락분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월 달에 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나타났었고 그 이후에는 바닥 다진 형태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횡보하는 흐름이 전개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마찬가지로 고가를 만들고 과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과열 이후에 숨고르기와 과열을 해소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해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바로 가격 조정을 크게 받았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할 때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거냐 이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추세로 볼 때 앞전에 하단 추세 이 라인대 근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올 수 있다 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저가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도 높다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추세를 이탈하게 될 경우는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과 되돌림 반등 그리고 왔다 갔다 거의 비슷한 그림이긴 한데 바닥을 조금 더 밑에까지는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포지션도 같이 좀 봐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누적 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물 쪽에서는 뭐 종목별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 쪽에서의 매수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그 선물 매수분만큼 옵션에서 해지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우선 어저께 마감이 300에서 302.5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제 외인들이 풋 쪽에 대해서 매수를 크게 키웠다가 되는 건데 금액으로 보게 되면 300에서 305포인트 한 자리대는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에서 약 93억 정도를 매도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갖고 있었던 넷과 풋 매수 72억에 비해서는 오히려 이 자리대 이하로 내려올 경우는 오히려 메리트가 없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저께 풋에 대한 매수를 굉장히 크게 키웠다 이 부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에 300이란 포인트, 그러니까 297.5란 자리대를 이탈하는 과정이 나타날 때는 오히려 이쪽에서 손실 난 부분을 우선 놔두고 이 밑에 있는 풋에서 수익을 확대시킨 다음에 반등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더 열린 다음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오늘 시장에서 선물 쪽에서의 흐름을 강화시켜서 305포인트를 넘어간다 될 경우는 우선은 추가적으로 잡아놨던 자리대가 홀 매도가 68억이 310포인트에서 312.5포인트까지 되기 때문에 이 구간대까지가 우선은 반등이 가능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이 어저께 선물 쪽에서 대규모로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옵션에서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런 부분도 어제 연준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연준에서 사실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유동성 공급하는 거를 축소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준에서 유동성을 풀었다 해서 국내 증시로 들어온 외국인의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역시 크게 연결이 될 필요는 없는 건데 투자 심리 자체가 개인들이 중심으로 움직였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영향이 컸었고 선물에서 많이 물량을 잡은 만큼 옵션에서 하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새지를 걸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05포인트 라인대를 오늘 넘어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 바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도 어저께 1%대의 하락을 나타냈다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이제 앞전에 고가 라인이었던 3,450포인트를 돌파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결국은 이 라인들을 저항으로 인식했다 된다.
그래도 중국은 고가권에서 움직인다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모멘텀이 특별하게 없다가 됩니다. 뭐 추가적인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인 것도 아니고 그 외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나온 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적인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조정을 소폭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미증시인데 장중에 이제 미증시가 미 선물이 0.8%까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투자 심리가 약해진 국내 증시에서 추가적인 하락의 영향을 나타내줬다 된다. 그러고 나서 미 선물이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역시 반등하는 흐름은 굉장히 약했다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 증시는 0.17에서 1%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는데 실제로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준에서의 추가적인 어떤 정책의 스탠스가 바뀌느냐 그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의사록에서의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크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관점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과의 계속해서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우선은 중국이 미국하고의 무역회담을 다시금 개최할 것이다 라고 발표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커틀로 같은 사람이 이제 합의를 준수하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에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증시에서 사실 나스닥의 강세가 신고가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기술주들의 개별 모멘텀입니다. 애플이라든지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한다는 부분을 더불어서 이제 인텔에서도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여러 가지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이 시총이 높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강세를 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미증시에서의 강세가 이어졌다 됩니다. 반면에 그 외적인 원유 서비스라든지 금융 유틸리티, 산업재 같은 경기 관련은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변동성 지수는 소폭의 강보합, 그 유가는 뭐 42.8보니까 큰 변동 없었고, 그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는 국내 증시와 따라간다고 했었기 때문에 2.94% 정도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다는데 장중에 장 초반에가 4.3% 정도 하락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장 초반 대비해서 1.5% 정도는 반등을 해서 끝났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라든지 원달러 환율 큰 변동이 없다가 되죠. 그러니까 뭐 어제 장 끝나고 나서 북한 관련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뭐 이것저것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한데 실제로 환율 쪽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가장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우려감이 개인들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지 시장에서 크게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나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결국 신고가를 나타냈다. 근데 이제 나스닥이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의 펀드 자금이 다시 유입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미증시에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거나 호재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강세 구조가 현재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거래량 자체가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술주들 쪽으로 많이 쏠렸다가 되기도 하고 거래량이 소폭 증가를 했다는 부분은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현재는 아직까지 하단이 이탈할 수도 있고 상단을 좀 더 이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단을 바로 이탈하기에는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우려보다는 기대가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 주간 차트인데 국내 증시가 지수로 볼 때 2250에서 2270포인트 여기가 박스권의 상단인데 우선은 MSCI 코리아 인덱스에서는 그게 64포인트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64포인트랑 갈 때를 이탈했다가 되죠. 그래서 62포인트대에서 마감이 되었다는데 이 구간에서 주간 차트이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해서 64선이라는 자리대를 올라타서 마감을 해준다 되면은 국내 증시 관련된 MSCI 코리아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 지지 이런 형태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64선을 회복시켜 주면은 좀 더 좋다 되는 거고 만약 국내 증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는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지만 미증시라든지 해외적인 부분에서 생각지 못했던 하락이 나타나게 될 경우는 그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하락 추세는 이미 돌파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의 지지를 한번 받을 수 있다 정도만 염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가격 조정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위험하다. 이건 아니라 시장에서 어차피 상승 추세로 바뀐 상태에서의 지지 테스트를 위에서 받느냐 좀 더 밑에서 받느냐 이 정도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됩니다. 다만 이번 주에 하락이 좀 세다가 되는 케이스겠죠. 자, 전일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 제약 이쪽만 강보합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 관련한 음식료라든지 일부 쪽이 하락이 좀 더 작게 나왔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하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하락폭은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난 케이스인데 이 부분이 앞전에 화요일 날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화요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시장을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체감이 오히려 더 안 좋았던 케이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의 하락폭만큼 대부분이 비슷하게 나타났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하이닉스가 시총 2위에서 내려왔다는 부분인데 하이닉스가 시총 3위로 내려오고 삼성바이오가 시총 2위까지 올라왔다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시총 1위라는 부분은 불변인데 이제 시총 2위에서 3위 그리고 그 밑에까지 해가지고 시총 상위 간에서의 흐름이 상당히 좀 많이 변화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에서 코로나 이 발생이라는 부분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추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강세에 띄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외적인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혼조세로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어떤 쪽으로 영향을 미치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가 될 겁니다. 자, 수급 바로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은 동반 매수란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어제 전체적으로 LG전자 정도가 동반 매수가 들어왔는데 규모는 크지 않았다 되고 그 외인들의 매수가 세이트라든지 CGN, 그리고 하나솔루션, LG 상하건강, 기아차,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네이버 특별한 공통점은 역시 없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들어왔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매도를 보면은 NC라든지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유한양행, 녹십자, 그리고 카카오, DB하이텍.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도 역시 대부분 특별하게 공통점 없다는데 공통이 있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한 쪽 그리고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시총 1, 2 IT 쪽에서가 매도가 강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기관에서 수급인데 기관 역시 프로그램 매도가 대규모로 나왔었기 때문에 매수를 들었다가 된 쪽이 SK케미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가 움직였다. 매수 들어왔다고. 그다음 카카오라든지 이쪽에서는 뭐 카카오 게임즈 상장을 한다는 부분 있죠. 근데 LG전자, LG화학, 그리고 첨복, 2차 전지도 일부 들어온 모습이었고 개별적으로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가능성이 언급이 된 두산 중국 같은 경우가 동반 매수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규모는 작았죠. 그다음에 매도 쪽에서 보게 되면은 매도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현대차 정도가 매도 규모가 있고 그 외로도 전반적인 매도 나는데 매도 규모가 100억에서 200억 정도로 다 고르게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총 상위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주간 차트 보도록 하죠. 주간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은 앞전에 이 박스라는 자리대를 넘어갔죠. 이 박스를 넘어가는데 걸렸던 시간이 1년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스를 넘어가고 나서는 박스권의 기본 마디가 하나 열린다가 되는 케이스인데 물론 이 열린다가 다이렉트로 나올 거냐 아니면 조정과 지지 테스트를 받고 나올 거냐 그 정도의 차이가 될 텐데 우선은 박스권의 상단을 넘어가서 중간 마디에서 저항이 걸렸다 되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제가 종목이라든 이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때 박스권의 기본 마디, 그 박스권 상단 돌파했을 때 중간이나 상단 갔을 때 그 다음에 지지를 어떻게 받느냐 부분인데 상단을 넘어가고 중간에서 걸렸다 되죠. 그러면 중간 마디는 어차피 한번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이 내려오는 부분이 이번 주에 2345 정도면 직전에 지난주 상승분을 반납한다 정도인데 그보다 더 가파르게 내려왔다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상단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가파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는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와 바닥다지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되겠죠. 결국 이 부분은 국내 코로나가 진정이 되느냐 정점을 찍었느냐 이거 확인되는 것이 약 빨라야 10일에서 10보름 정도가 걸리는데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단 자리였던 2250에서 2270짜리가 현재는 지지를 받아준다. 여기서 반등은 다이렉트로 하려면은 그런 국내적인 문제가 해소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강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구간대에서 상단에서 안착하는 과정 그리고 바닥을 만드는 과정 좀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MSCI 코리아인덱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추세는 넘어갔습니다. 근데 추세를 넘어가서 생각지 못한 미증시라든지 해외에서의 악재가 나올 경우는 그때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22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도가 됩니다. 근데 현재 지금 보게 되면 지수가 2170까지 내려왔으니까 실제로 앞전에 2400이라든지 2450에서 2200 내려온 때는 굉장히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조정폭은 역시 그렇게 크지 않다가 될 것이고 앞전에 원래 시장에서 조정이 들어올 때
많이 올라간 쪽과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았던 쪽에서의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면서 내려왔으면 이런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가 다 무너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는 전반적인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로는 종목별 업종별로 차별화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가 될 겁니다. 자, 대형지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형지수도 박스가 상단 돌파하고 나서 이 잘 때 지지를 받았다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려온다 했을 때는 대형지수는 이제 2190까지 역시 동일하게 나타난다. 현재는 대형지수가 추가적인 하락폭은 좀 더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반등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동일하고 조정폭은 추가로 여기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조정폭은 크지 않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 고가주들에 대해서 뭐 10,000원 단위의 매수도 가능하게끔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런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고가가 되어 있는 일부 대형주들 쪽에도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호재가 될 것도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 부분을 보도록 하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인데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전에 이번에 집회가 이어지기 전에 그때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에서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감소세가 이어지느냐가 중요한 거고 감소세가 계속해서 나와서 100명이라는 수준 밑에까지 떨어져야 그래야지 국내에서의 코로나 재확산 부분이 결국은 국내 증시의 조정의 빌미가 되었다. 이렇게 되고 다시금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게 아직까지 모른다 됩니다. 뉴스를 보면 상당히 겁이 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 심리가 약화시켰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중국 같은 경우는 미중 간의 마찰이 오히려 완화될 수 있다라는 호재가 약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박스가 상단 구간, 매물 소화와 숨고르기, 그리고 나중에 돌파하는 과정, 그 부분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단 자리대가 조금 더 낮게 잡았다 정도가 되고 거의 비슷하다가 될 겁니다. 그다음 미국 증시는 펀드 자금이 유입됐다. 즉 수급에서 순수 개인이 아닌 그 외적인 기관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국내는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 메리트는 역시 미증시가 없지만 개별적인 종목들의 메리트가 계속해서 부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의 미국 증시 옵션 만기일인데 이 부분이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크게 무너질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애플이나 테슬라나 액면 분할한 부분이 나중에 이제 상장하는 시기가 왔었을 때 그때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거냐 아니면 단기 차익실이 떨어질 거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우선은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구조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파생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선물 쪽에서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옵션을 우선은 어느 정도 무시한다라기보다는 옵션보다는 파생, 선물 쪽에서 흐름이 더 중요하될 것이고 투신권에서의 쇼커버링이 얼만큼 들어오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당분간은 2250에서 235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에 하나 여진이 더 들어온다거나 해외에서 약자가 나온다 해서는 2190까지는 열어두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용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 주는데 시장이 진바닥에 나왔냐 이 부분은 며칠 좀 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진바닥에 나왔을 수도 있고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코로나 이 부분이 국내에서 정점을 찍었느냐 완화가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똑같습니다. 775에서 760이 2차 지지라인이면서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고 이 라인대를 깨지 않는다 되면은 820선까지가 우선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 되는 케이스 똑같고요. 신용 잔고 비중도 조금씩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겠죠. 그래서 업종으로는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에서도 사실 종목별로 사실 접근하신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반등 이후에 어느 정도는 종목별 흐름, 실적주들을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까지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거의 4거래일밖에 안 된 날이었는데 3거래일 중에서 이틀이 급락이어서 그 부분이 좀 어렵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길게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한 차례 어차피 한 번은 받아야 될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차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